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작정하고 추렸다 단골로 나오는 기출 문제를 80문제 엄선했고요. 문제와 그것에 맞는 이론을 총정리했기 때문에 조금의 변형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맞힐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이 영상 먼저 공부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11번 여러분 지금 20문제 남았어요. 요양보호의 기록 보고의 원칙은 1번 보고는 서비스가 끝나고 한 번에 기록한다. 머리 좋은가 봐요. 2번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한다. 3번 자세하게 기록한다. 4번 정정시에 화이트로 지우고 정정 후에 서명한다. 5번 사실을 정리해서 보기 좋게 기록한다. 정답 뭘까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한다. 요거는 틀린 말이 없죠. 2번입니다. 보고는 서비스 끝나고 한 번에 기록하려고 하면은 잊어먹겠죠. 수시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뭘 기억해서 메모 안 하면 바로 잊어먹잖아요.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요. 화이트로 지우지 않아요. 만약에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다가 대상자가 넘어지고 사고 났어요. 나중에 그거 법적 소송 갈 수 있거든요. 화이트로 지우면 불리해집니다. 정정 시에 밑줄 긋고 빨간 펜으로 정정 후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정리해서 보기 좋게 기록하면 좋아 보이죠?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보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왜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양보호 기록하는 원칙 우리 매일매일 가서 매일매일 기록합니다. 서비스의 과정, 결과 어떤 서비스 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요. 그 날짜 적습니다. 몇 월 며칠 오전 몇 시 방에서 300cc 소변을 보았다. 200cc 물 마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하고 분 단위로 기록해요.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요. 정정은 빨간 펜으로 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요. 내용이 중복되지 않아야 돼요. 보고는 빨리 공식화된 용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걸로 하고요. 구두 보고, 서면 보고, 전산망 보고 기억나시죠? 급해. 빨리 전화해서 센터장님한테 말로 막 구두 보고 하는 거 신속하죠? 서면 보고 정확하죠? 자료를 보존할 수 있죠? 전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전산망 이 두 개의 장점이 있어요. 시간 전략,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62번 제가 진짜 욕심내서 엄선된 문제만 뽑았고 이론을 정말 웬만한 거 다 넣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 역시도 지금 목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만 확실하게 인지하시면 저는 합격점은 무조건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끝까지 함께 가자고요. 62번 치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 굉장히 많고요. 식사를 제공할 때 우리가 요령이 필요해요. 1번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사용한다. 그럴까요? 2번 졸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게 한다. 3번 소금이나 간장을 식탁에 두어 기호에 맞게 준다. 4번 물은 유리컵에 담아둔다. 5번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서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준다. 정답 5번입니다. 앞치마보다는 뭐뭐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힘듭니다. 헷갈려요. 그냥 앞치마가 좋아 이렇게 기억하세요. 많이 흘리거든요. 앞치마를 입혀줍니다. 사발이 좋다.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펐을 때도 잘 퍼지잖아요. 이렇게 볼이 깊어야. 졸더라도 정해진 시간 아니에요.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면 밥 안 먹입니다. 영원히 안 먹입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먹여요. 그 시간을 피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소금, 간장 이런 거 놓으면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팍팍 퍼먹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두지 않아요. 물에다가 유리컵에 물 주면 다 깨집니다. 플라스틱 컵에 담아줘요. 참 슬프죠. 그래서 앞치마를 쓴다, 사발을 쓴다, 소금 간장 안 준다,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줍니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반찬도 안 먹고 밥만 먹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거 반찬 나물도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본인 이름도 쓰는 것도 잊어버리고 별걸 다 잊어버립니다. 졸려하고 초조해하고 할 때는 밥 제공하지 않아요. 괜히 소화도 안 되고 막 기도 막히고 또 막 살에 걸리니까요. 씹는 게까지 잊어버린 대상자에게는 갈아서 제공한다. 본인이 씹는 것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갈아서 제공을 합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풀 세팅을 다 해놓고 앉혀야 돼요. 하나하나 갖고 오고 하다가 또 다치니까요.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식사건 목욕이건 중간중간에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냥 5살짜리 애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63번 침해 대상자에게 요실금이 나타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줌을 자꾸 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이동변기를 침대 옆에 둔다. 효과가 있을까요? 2번 낮에는 4시간, 밤에는 6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한다. 3번 배뇨 후에 치골상부를 눌러서 방광을 확실히 비운다. 4번 당황하지 않게 추침 시 기저귀를 사용한다. 5번 수분 섭취를 줄여 소변량을 줄인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배뇨 후에 치골 상부를 눌러줘 방광을 확실히 비운다. 치골이 생식기뼈잖아요. 그 위에 방광을 확실하게 눌러 쥐어짜서 비워주는 게 그나마 괜찮다. 방을 그 화장실 가까운 곳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2시간 간격,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낮 12시에요. 화장실 갔어요. 낮 2시에요. 화장실 또 한 번 가게 하고, 낮 4시에 한 번 가게 하고, 6시에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2시간 간격으로 하고요. 저녁에는 4시간 간격입니다. 근데 뭐, 요양보호사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니까, 가족들에게라도 말해야 되겠죠. 3번,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배뇨 훈련을 시도한다. 가능하면 기저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저귀에 의존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잔존 능력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아져요. 기저귀는 항상 최후의 보루로 씁니다. 5번 수분 섭취량은 적절히 조절하고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겠죠. 오줌 지렸어 해도 비난하거나 화내지는 않습니다. 치골상부 눌러서 방광을 쭉쭉 확실하게 비워줍니다.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하다면 이동식 변기를 사용을 하는데 뭐 굳이 막 이동식 변기를 옆에 대주는 게 요실금의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5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해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이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옆에 정리를 했어요. 잘 때는 침대 밑에 이불을 또 깔아줍니다. 그래야 떨어졌어도 안 다치죠. 출입구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여서 출입구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뭐 계단, 난간 이런 데도요.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이면 과일인 줄 알고 먹습니다. 절대 안 되고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뭐 세제, 뭐 이런 것들, 락스 이런 것들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64번 침해 대상자가 식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고픈데 왜 밥을 안 줘? 이랬어요. 이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1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번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3번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4번 지금은 식사 시간 아니에요. 5번 식사를 다시 제공합니까? 정답은 1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식사하셨어요 하면서 빈 식기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 지금 밥 먹었으니까 달력에 표시할게요. 표시하고, 안 먹었다고 하면 아까 밥 먹고 표시했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 먹었잖아요. 이거 빈 그릇 보세요. 이렇게 종용하지 않습니다. 65번 야간에 집안에서 치매 대상자가 초조감을 느끼며 배회 증상을 보일 때 돕는 방법은, 야간에 배회 증상 보이는 거 석양 증후군이었죠. 1번 대소변 욕구부터 우선 확인한다. 2번 커튼을 걷고 조명을 끈다. 3번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번 배회 동선을 차단한다. 5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대소변 욕구부터 우선 확인한다. 뭔 동문서답이야. 5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정답이에요. 일단 배회를 하면 뭔가 똥도 매리고 오줌도 말인데 화장실을 못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실래요? 소변 볼까요? 대변 볼까요? 이렇게 대소변 욕구부터 확인하는 게 맞고요. 보통 야간이라고 했잖아요. 밤에 석양 증후군입니다. 석양이 지면은 좀 이상해져요. 그렇다면 밤이 아니라는 그런 연출을 해줘야 돼요. 커튼을 다 닫습니다. 조명을 켜면은 밖에 캄캄하지 않으니까, 밖에 안 보이니까 좋다 이 소리예요. TV나 라디오를 틀어주는데 크게 틀지는 않습니다. 배의 동선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배의 코스를 오히려 만들어서 그냥 그 코스대로 움직이게 해줍니다. 복잡한 일거리 제공하면 머리 더 아파요.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배의 증상을 보인다면 조명은 켜고 커튼은 칩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TV는 트는데 크게는 안 튼다. 일단 화장실 갈 건지 먼저 물어본다. 배의 코스를 만들어준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도 치우고, 뭔가 귀신으로 보일 법한 못에 이렇게 가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치웁니다. 환시, 또 헛것을 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뛰쳐나가면 못 찾잖아요. 치매 노인들 집 나가서 못 찾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이때는 출입문을 잠궈야 됩니다. 못 나가게 해야 돼요. 특히 시설에서요.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노래 불러볼까요? 좋아하는 간식 먹을까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해야 됩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럼 내가 왜 방황했는지를 잊어버리니까요. 화투놀이 좋아하시죠? 저랑 같이 해볼까요? 관심을 돌립니다.
사실 귀찮아서 안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어준다. 뭔가 불안하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회하고 초조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있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66번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면서 화를 낼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1번 누가 가져갔는지 묻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다. 2번 가져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나중에 찾아주겠다. 설명한다. 4번 의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5번 다른 물건을 빌려서 건넨다. 정답은 4번입니다. 부정하지도 말고 설득하지도 말고 같이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또는 정말 뭐 손수건 이런 물건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물건 사두었다가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번 어떻게 찾아 헤매겠습니까? 67번 침해 대상자가 심한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난폭하게 할 때 사실 딱 이 문제를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1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묻는다. 3번 대상자와 똑같이 행동한다. 4번 단호하게 제압한다. 5번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면 일단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자극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는 절대 묻지 않아요. 단호하게 제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단호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밖에 없어요. 자극하지 말아야 돼요. 쉬게 해야 되고 이해합니다. 이유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상기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아요. 온화한 표현을 유지합니다. 또 옆에 있는 무슨 시설 노인하고 싸워. 그러면 둘이 마주치지 않게 회피요법을 쓰는 거예요. 68번 35회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커블러로스의 임종 적응 단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부분협, 우수 기억하시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내용입니다. 1번 분노,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함. 이게 분노인가요? 2번 왜 하필 나야? 이게 뭐였죠? 3번 우리 막내딸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4번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는 날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수용이었나요? 5번 나는 지쳤어. 죽음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지금 우울로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35회에서도 타협이 나왔어요. 타협하는 거죠. 나 그때까지 좀 살게 해달라 이거예요. 일단 심각함을 알면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은 부정이에요. 현실 부정이죠. 왜 하필 나야? 화내는 거죠. 분노입니다. 말 안 하는 거 우울이에요. 난 지쳤어. 나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인다. 수용이죠.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입니다. 부분, 협, 우, 수. 이 순서도 아셔야 돼요. 부정, 분노, 협, 타협, 우울, 수용. 부분 타, 우수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똑같이 간호조무사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부정, 분노, 협상으로 나옵니다. 타협이나 협상이나 그 말이 그 말이긴 하지만 부분, 협, 우수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 변화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임종이 임박했어요. 대상자가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우리 어떻게 줘야 될까요? 왜 이게 지금 임종 직전인지 우리가 그 신체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1번 몸이 차가워지면 보온을 위해 전기기구를 켜준다. 2번 실금하면 패드를 대준다. 3번 가래가 축적되면 머리를 낮춘다. 4번 불안정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다. 5번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릴 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가슴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배액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또는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음식물은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임종이 임박해졌어. 몸이 차가워집니다. 추울 때 우리가 막 전기장판 깔아주고 핫팩 대주고 이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보온을 위해서 전체적인 보온을 해줘요. 보일러를 올린다든지 담요를 덮어주는 거지 전기기구 부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더 좋지 않아요. 실금하면 패드를 대준다. 임종, 그러니까 사후에는 패드를 대주고요. 살아있을 때는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요거 비교하세요. 가래가 축적되면 머리를 높입니다. 불안정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던지 위로해 줍니다. 70번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 관리는 1번 어깨머리를 약간 높여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한다.
2번 방을 정리하고 조명을 밝게 조절한다. 3번 사후강직이 시작된 후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4번 대상자의 소유물은 지인들에게 나눠준다. 5번 뺐던 엣지를 끼워준다. 정답은 1번이죠. 어깨머리를 약간 높여서 얼굴이 좀 까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방을 정리하고 조명은 차분하게 조절합니다. 밝게 하는 거 아니에요.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은 화장실 또는 대소변 이렇게 대변 닦아줄 때입니다. 사후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죠. 사후강직은 사망하고 2시간에서 4시간 이후부터 진행이 되니까 그 이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상자의 소유물은 목록을 만들어 둡니다. 또 의치를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꼈다 뺐다 안 합니다. 어깨 머리를 약간 높이면 얼굴에 피가 안 몰리니까 얼굴이 까매지지 않겠죠. 또 베개를 이용해서 머리 어깨를 올려준다. 이것도 답이 됩니다. 조명은 차분하게 강직 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눈이 안 감겼어. 솜을 적셔서 양쪽 눈 위에 올려서 눈을 감게 해주죠. 의치를 뺄지 말지는 대상자 가족에게 확인하고 소유물은 목록을 만들어 놓고 대상자 얼굴 시트로 가리니까 드라마나 얼굴까지 덮는 거예요. 어깨까지 덮습니다. 제발 현실 반영을 해서 그런 드라마 작가들도 어깨까지만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시트는 얼굴은 안 덮는다. 부착된 튜브나 장치는 요양보호사가 띄지 않아요. 간호사에게 제거해줄 것을 의뢰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작정하고 추렸다. 10문제씩 끊어서 총 80문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우리 모두 합격 가자.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